안녕하세요. 이어도 지킴이 정정호입니다. 오늘은 이 중국과 해양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물자를 수송하는 해상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어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어도 굉장히 유용한데? 라면서 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과의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양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섬을 두고 벌이는 도서 영유권 분쟁,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관할권을 두고 벌이는 해양 경계 획정 분쟁이 되겠습니다. 도서 영유권 분쟁은 이 독도 분쟁을 생각하게 되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독도는 엄연한 섬이기 때문에 영토로서 지위를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어도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 경계 획정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해양 경계 획정 분쟁은 여기까지는 우리 관할권이니까 수산자원이나 생물자원, 광물자원은 우리가 권리를 가질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권리만 보장이 될 뿐이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이 해양과학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해저전선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그럴 때는 타국의 권리도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이 배타적 경계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협정을 체결해서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2006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한국 정부의 과학기지를 이용한 해양 활동을 반대하고 그 법률적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 문제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구조물을 세운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의 해양 활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없는 행위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외교적 대응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이 되면서부터 중국 정부의 일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주장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도 해역이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해역이라고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어도 주변은 중국 어민들의 어장이었고 청나라 말기인 1880년에서 90년에 이미 이어도의 위치가 해도에 표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과격한 주장을 펼치는 민간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단체들이 한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이어도에 선박을 보내서 암초에 중국령이라고 새겨진 동패와 석비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은 꾸준히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일단 해양권 분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어도 지킴이 정정우는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